나는 솔로 드라마가 지금 시작합니다. 현명한 여자 만나 꼭 결혼하고 싶어요. 광수는 그렇게 마음먹고 솔로 나라에 들어왔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지원한 사람이었어요. 연애가 아니라 방향이 있는 만남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선글라스를 썼고 정장을 입고 괜히 더 웃고 괜히 더 떠들었어요. 자기 나약함을 들키기 싫었거든요. 광수는 상처받는 게 싫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상처가 아예 없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관계에서 한 발 늦거나 마음을 열었다가 돌아서던 순간을 몇 번 겪은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엔 먼저 분위기를 장악하기로 했어요. 옥순이 첫인상에 끌렸어요. 차가워 보였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는 현숙을 선택했어요. 옥수는 너무 차가워 보였거든요. 다가갔다가 다치면 그때 상처가 더 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녁에 말을 걸어보니 옥수는 생각보다 훨씬 쾌활했고 말도 잘 통했고 웃음도 자연스러웠어요. 슈퍼데이트를 쓰고 나서는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광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괜히 피했나? 이제 시작인데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아침 공기가 선선했어요. 초가을 냄새가 났어요. 옥수는 전날과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광수가 계속 자기 곁에 맴도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굳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기소개 후 광수의 반전 직업을 듣고 여자 출연자들은 놀랐어요. 그제서야 광수의 행동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광수에게 질문이 쏟아졌어요. 광수님, 호감 가는 이성은 몇 명이에요? 네, 한 명입니다. 광수의 대답을 듣는 순간 옥수는 올라가는 입꼬리를 티내지 않기 위해 힘을 줬습니다. 옥수는 경쟁에서 밀리는 그림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광수 쪽은 이미 여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기소개가 끝난 후 옥수는 광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소개가 끝나니 여자들이 광수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첫 데이트 때 여자들의 선택이라면 광수에게 몰릴 게 뻔했어요. 다대일. 그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광수에게 미리 말해두었어요. 다대일 될 것 같으면 저 안 할게요. 저 그런 거 싫어요. 이해해줘요. 겉으로는 쿨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광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확정 짓고 싶지도 않았어요. 상철은 억대 사업가였어요. 능력 있는 남자. 자기소개에서 꽃미남이 좋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상철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파도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마음에 둔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광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게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 선택 시간이 되었어요. 영숙은 영식 옆에 앉았고 정숙은 광수 옆에 앉았고 영자는 영철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옥순 차례. 광수는 숨을 고르듯 미세하게 몸을 고쳐 앉았어요. 그런데 옥수는 상철 옆에 앉았어요. 광수의 속이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 아, 아니었구나. PD의 말이 이어졌어요. 오늘은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광수는 겉으로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딱 하나만 느껴졌어요. 버림받았다. 그는 그 순간부터 마음을 한 발 뒤로 뺐어요. 선택이 끝나고 다들 일어났어요. 정숙이 광수에게 물었어요. 우리 점심 뭐 먹을까요? 그 순간 옥순이 지나가며 툭 던졌어요. 맨모닝. 광수는 반사적으로 받아쳤어요. 점심엔 맨모닝, 저녁엔 섭섭웨이. 그건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섭섭했거든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둘이 뭐해요? 이럴 거면 둘이 가요. 광수는 급히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이미 어긋났어요.
광수는 느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더 밝게 굴었어요. 옥수는 그걸 보며 당황했어요. 이게 아닌데. 자기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계산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옥수는 광수에게 하려던 말을 끝내 하지 않았어요. 이건 밖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광수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어요. 왜 여기서 말 못하지? 왜 나한테만 숨기지? 데이트를 다녀와도 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관계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겉돌기 시작했어요. 광수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텐션은 그대로였지만 진짜 마음은 접혀 있었어요. 옥수는 느꼈어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영숙은 그 변화를 보고 있었어요. 광수가 처음보다 덜 웃는다는 걸, 눈빛이 조금 무거워졌다는 걸. 그 밤 초가을 바람이 숙소 창문을 스쳤어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누군가는 마음을 접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놓치지 않으려 계산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삼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큰 파도가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광수는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는커녕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여러 사람 알아보자. 결심처럼 중얼거리고 조깅을 나갔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여자 숙소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정숙을 부를까? 옥순을 부를까? 잠깐의 망설임 끝에 외쳤습니다. 정숙님. 정숙은 준비가 조금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이미 나와 있던 영숙과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전날 영호와 아침 산책 약속이 있었지만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때 광수가 툭 던졌습니다. 영숙님이랑도 대화하고 싶었어요. 영숙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그냥 하신 말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예요. 조금 있다가 얘기해요. 짧은 말이었는데요. 영숙에게는 길게 남았습니다. 정숙이 나오고 산책은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광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걸요. 그 순간 사실 옥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광수의 목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부터 정숙을 부르는 소리에 괜히 속이 끓었습니다. 내심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계획이었는데 을지로 김사랑 이 서사에서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옥순의 계산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이상하게도 그 5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잠깐 나눈 대화, 그리고 다시 마주친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담백했는데 편안했습니다. 영식과도 영호와도 데이트를 했지만 이성적인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수는 달랐습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가지고 있던 데이트권을 광수에게 사용했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광수의 표정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광수님이 운전하시느라 더 피곤하실 것 같아요.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영숙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광수는 처음으로 영숙을 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옥수는 다른 남자들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역시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광수에게는 묘하게 힘들었습니다. 영식과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광수와 옥수는 차 안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옥수는 그동안 숨겨왔던 가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광수님이 1순위예요. 광수는 더 괴로워졌습니다. 설렘은 분명 옥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궁금해지는 건 영숙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들은 1순위였습니다. 그 말이 고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졌습니다. 숙소에서 데이트권 게임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데이트권을 따냈습니다. 옥순이 광수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오빠한테 쓸 거야.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광수는 당황했습니다. 대답이 대답이지. 별말 아닌데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광수는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배려와 옥순의 직선적인 감정, 성향의 차이가 선명해졌습니다. 마음이 없는 정숙을 피하고 싶어 위층 방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결국 데이트권을 광수에게 사용했습니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위층 테이블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영식이 올라와 광수가 자는지 확인했습니다. 광수 자고 있어. 하지만 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수가 자고 있지 않다는 걸요. 응. 광수는 안 자고 있어.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영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밥만 먹자 해서 미안해. 기회 한 번만. 옥수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남자로 안 느껴져요. 광수는 누워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옥순도 애가 탔습니다. 광수만큼은 끝까지 자신을 선택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숙과 브런치 데이트가 예정된 광수는 늘 그렇듯 조깅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걸 아는 영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꼭 같이 걷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식이 나타났습니다. 영숙에게 할 말이 있다며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영숙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조깅 중인 광수를 발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셋이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영식이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영숙님이랑 할 말이 있어서요. 결국 둘은 따로 걷게 되었습니다. 영숙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광수를 만나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데요. 아침 산책은 또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광수는 정숙과 브런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영숙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시간은 총알처럼 지나가고 여자의 시간은 달팽이처럼 느릿하게 흘렀습니다. 영숙은 이제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생각보다 광수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점심은 여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차가 한 대씩 주차되어 있었고 각자의 차 앞에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영숙이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곧은 어깨로 광수 앞에 섰습니다. 광수는 잠깐 숨을 들이쉬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옥순 언니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요. 차에 타자마자 영숙의 눈에 사탕통이 들어왔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하나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전석 쪽 문이 열렸고 옥순이 탔습니다. 광수를 선택했습니다. 차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탕 드실래요?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내 사탕이야. 영숙이 못 들은 듯 하자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준 사탕이라고. 사탕을 가져가며 마치 당연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마치 광수의 여자친구인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를 견제하는 건가?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살짝 금이 갔습니다. 영숙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광수가 처음부터 옥순에게 표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햇빛 알러지 때문에 늘 쓰는 벙거지 모자도 옥순의 것이었습니다. 차 안 사탕도 옥순의 것이었습니다. 팡수. 그 애칭도요.
자기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겠구나. 그래도 다짐했습니다. 마음 닿을 때까지는 하자.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마음이 다 닳아버릴 때까지 하자고요. 데이트 장소로 가는 길, 영숙은 일부러 더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광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밝을수록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걸요. 그래서 광수는 더 아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광수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숙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먼저 꺼내놓는 순간 관계가 사라져버렸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면 멀어졌고 확신을 주면 깨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온 자리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세 사람은 보쌈집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김을 올리며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수는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밝게 웃으며 상추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손끝이 스쳤습니다. 광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따뜻함이 자꾸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보쌈은 부드러웠는데요. 공기는 단단했습니다. 식사 후 잠깐 둘만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는요, 안 좋아할 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광수는 그 웃음이 괜히 아팠습니다. 내가 이 사람 상처 주고 있구나. 표현하면 사라질 것 같고 표현하지 않으면 더 아프게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광수는 또 말을 삼켰습니다. 카페에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광수는 말을 고르듯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옥순아, 나는 내가 제일 설렜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서로 존중해주자.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더 잔인했어요. 옥순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설렜다면서 왜 지금은 확신이 없을까? 나한테서 도망가는 말 같았어요. 존중은 기본이지. 근데 헷갈리면 말해. 나 다 보여줬어. 팡수, 내가 원하는 만큼 솔직하게 말해줄게. 팡수. 그 애칭에는 분명 소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수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느꼈습니다. 이미 마음이 조금 멀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세웠습니다. 최종 선택 어렵지. 나 하얀 원피스 입을게. 그거 골라. 도전장처럼 던진 말이었어요. 광수는 또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옥순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숙과 마주 앉았을 때는 공기의 결이 달랐습니다. 영숙의 눈은 이미 붉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영숙아, 나는 내가 제일 편안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서로 존중해주자. 같은 문장이었는데요. 온도가 달랐습니다. 영숙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저 셈이 느리고 눈치가 느려서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오늘 많이 힘드셨죠? 체하지는 않으셨어요? 밥은 맛있게 드셨어요? 그 순간 광수는 멈췄습니다. 왜 나를 걱정하지? 지금 울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닌가 싶었어요. 영숙은 끝까지 자기보다 그를 먼저 두었습니다. 광수의 심장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영숙은 또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깅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광수는 어제 했던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숨겼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혼자 돌아가던 길, 바위 위에 날지 못하는 벌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숙소로 데려가 꿀물을 먹였습니다. 벌은 힘겹게 날개를 움직였습니다. 힘내 날 수 있어.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벌은 끝내 날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바위 위에서 하지 못한 말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수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쭈뼛쭈뼛 서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 때문에 많이 웃었고, 옥순아 너 때문에 많이 울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울었을까요? 설렘은 심장을 흔들었고 편안함은 삶을 상상하게 만들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먼저 꺼내는 순간 관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번에는 넘어야 한다는 걸요. 영숙도 울었습니다. 그가 울어서 같이 울었습니다. 옥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힘들어할까 싶었어요. 선택하면 되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직진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옥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란해? 나 집에 갈까? 나는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헷갈리면 말해. 광수는 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웃음처럼 보였어요. 영숙과 마주 앉았을 때 광수가 물었습니다. 왜 울었어? 광수님이 울어서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광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같이 짊어지려는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최종 선택의 시간. 영숙은 이미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옥순을 선택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광수가 걸어왔습니다. 영숙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숙아. 그 한마디에 멈췄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광수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배라기보다 납득의 표정이었습니다. 광수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설렘과 안정 사이에서 스스로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깨고 감정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의사가 아니라 한 남자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솔로 구기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결혼해 잘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옥순은 구옥순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 이기고 진 서사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